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8월 5일 토요일입니다. 제 162회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분 명상, 3분 마음챙김 명상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들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상에서 이제 마음챙김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드백을 이제 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피드백이 좀 충분하지 않았던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챙김 명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명상 마음 챙김을 이렇게 덧붙여서 할 때 느끼는 그 소감, 또 어려움, 또 질문, 이런 사항을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상과 마음챙김 명상의 구분이 잘 되시는지요? 네, 채팅창에 이제 글이 좀 올라오는군요. 쓰시던 분 마저 써주시고요. 좀 쓰신 다음에 제가 말씀 피드백 하겠습니다. 네, 쓰고 계시죠? 그 명상과 마음챙김의 구분이 제가 교육하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한 포인트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좀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고요. 아, 다시 또 설명을 차이점을 네. 그럼 여러분 좀 소감이나 질문 뭐가 질문을 하실 때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경험되는데 하고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면 더 좋고요. 여러분 제가 올린 그 명상, 마음챙김 명상의 구분 요 비디오는 이미 다 여러 번 보셨죠? 그거 그 전부터 제가 강조하고 있으니까 안 선생님도 그거는 이미 보신 상태죠? 보신 상태에서 차이점 설명 부탁하시는 거죠? 음, 열정님, 네, 질문 좋습니다. 음, 네, 한두 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피드백 하겠습니다. 여기 뭐 처음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마 마음챙김 명상의 구분, 요 비디오는 아마 적어도 한 번 이상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제가 교육할 때 명상과 마음챙김을 구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디오는 이제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거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라면 꼭 좀 봐주시기 바래요. 제목이 마음챙김 명상의 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음. 네, 요즘 김 선생님도 근데 구체적인 질문 좋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니까 제가 또 이렇게 피드백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네.
난나님도 네, 좋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맞춤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함께 이제 피드백 해보겠습니다. 그 니르님 마음챙김 명상을 하니까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힘들 때 너무 빨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 니르님은 일상생활에서 마음챙김을 참 잘하고 계십니다. 네.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늘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힘이 많이 느셨기 때문에 음, 자신이 이러한 그 빨리 긍정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 이게 아마 보통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자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긍정하는 게 긍정심리는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오히려 좀 불편함을 갖고 올 수도 있는데 그걸 편안히 가만히 두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 저기 뭐 제가 그 가끔 그 책에다 올려드리고 유튜브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모래병 만들어서 흔들어갖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스노우볼 있잖아요. 스노우볼 같은 거. 그렇게 흔들린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뿌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그게 보겠다부터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작업을 걸면 더 흔들려요. 그래서 더 안 보이죠.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면은 그 스노우볼 아시죠? 그 하얀 눈들이 쭉 내려가면서 그 볼 안에 그 투명하게 되면서 그 볼 안에 있는 풍경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가만히 두는 거 그게 어찌 보면 가장 마음을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방법일 수 있죠. 너무 빨리 긍정적으로 하는 것보다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니르님은 마음 챙김을 통해서 잘 자각을 하신 거죠. 훌륭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마음 챙김 명상할 때 호흡 명상을 하거나 고요히 몸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행위 명상을 하거나 이를 닦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걷거나 그런 욕구 생각이 별로 개입하지 않는 그 명상 상태에서 마음 챙김을 하면 그게 마음 챙김 명상이고 그럴 때 느끼는 이제 체험이나 어려움을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죠. 안 선생님은 그냥 차이점 설명 부탁했는데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 좀 그래도 그 명상 마음 챙김 명상의 구분이라는 그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실천해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길 때 이렇게 질문하면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정님은 외부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느끼고 있는 나를 가끔 무심히 보고 있는 나를 보고 있을 뿐인데 이것이 마음챙김 명상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확신이 없군요. 예,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정 선생님은 지난 한 주 명상하는 동안 현재의 나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는 마음챙김을 하였습니다. 인지하고 다시 0점 나로 다시 돌아오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건 혼란스러운 생각, 잡념을 조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일상생활에서의 마음챙김 훌륭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그 특정한 특히 이제 부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것에 매몰되고 그것에 휘몰아침을 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떨어져 나와서 그걸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정신없이 빨려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훨씬 좀 통제감이라고 할까요? 내가 지금 정 선생님 표현대로 혼란스러운 생각, 잡념을 조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는 좀 그런 좀 안정감 이런 걸 얻을 수도 있죠. 이것도 일상생활에서의 마음 챙김으로 네, 훌륭합니다. 제가 지금 이슈로 삼는 것은 명상할 때 경험하는 마음 챙김. 네, 오 선생님, 마음 챙김은 늘 평상시에도 해야 하고, 명상은 시간을 내어 자꾸 나를 보는 훈련이다. 근데 명상은 이게 쉬는 거고요. 마음 챙김이 본다입니다. 마음 챙김이, 마음 챙김. 네. 김 선생님, 명상을 할 때 마음을 쉬어보자고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멈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쉬는 느낌이 드는데 마음 챙김 명상은 그 순간을 지켜보는 것 같은데 지켜보는 것이 아직 편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이제 그 시도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아직 익숙하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난나님,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자극에 의해 화가 나는데 마음 챙김으로 화를 바라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고 억지로 참게 되는 나를 보게 되고 죄책감이 올라와서 힘들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바로 마음 챙김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가 날 때 차라리 자리를 피하는 게 나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이제 난나님의 질문도 이제 어, 마음챙김 명상에 대한 것은 아니고 좀 화가 날 때 일종의 스트레스 마음챙김이죠. 화가 날 때 나를 보는 건데 아직 그 보는 실력이 내공이 어느 정도 깊지 않으면 한 번에 떨어지지 않죠. 이게 화도 그렇고 이제 혹시 뭐 어떤 분들은 금연을 하고자 할 때 흡연의 욕구가 올라올 때 그거를 이제 마음챙김이 잘 되면 그 흡연 욕구가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되려면 그게 올라오려고 하는 순간에 알아차려져야 빨리 내려가거든요. 제가 종종 비유를 드는 것처럼 그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길거리에 그 뭐 그 무슨 두더지 게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게임에 돈을 넣고 하면 두더지가 올라올 때 뿅망치로 때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려고 할 때 때리면 잡은 거예요.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미 다 올라온 다음에 때려봤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이미 그 화가 막 이렇게 온전한 상태로 올라온 그러한 경우 혹은 지금 흡연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온전히 다 만들어져서 올라온 그런 상황에서는 그걸 바라봐도 알아차림해도 그게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 챙김이 예리해지면 그러면 이제 점점 그게 빨라지게 되죠. 그 강해지고 빨라지고 그러면 이제 그 화가 올라오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바라보게 되면 그게 훨씬 쉽게 툭 떨어지는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흡연의 욕구 같은 것도 막 올라오려고 하는 게 딱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흡연 욕구도 툭 내려가는 걸 경험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아직 그런 내공이 깊지 않은 상황에서는 또 상대적인 거죠. 뭐 어떤 화는 되는데 어떤 화는 느닷없이 올라오는 화라든지 너무 강하게 올라오는 화는 어떤 화는 내가 좀 내공이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적어도 알아차림의 마음 챙김을 나중에 할 수 있잖아요. 이미 올라온 다음에도 알아차렸으면. 그렇지만 그때는 그거를 지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은 아직 안 돼요. 그럴 때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쓴다를 써야죠. 쓴다. 이 중에서 이제 긍정 심리 중에 음, 어떤 그림이 더 나을까요? 네. 19번 부탁합니다, 최 선생님. 그래서 이 웰빙인지 웰빙인지 기법을 쓰는 게 좋고요. 그때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다든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웰빙인지 기법으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그 화나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나름의 그러한 웰빙인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뭐 보통 추천해드리는 몰바레 같은 거. 내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것은 동상태 이론, 분명히 어떤 동기가 있는 거고 그게 좌절된 거죠. 그러면 몰발에 어떤 동기가 좌절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초점이 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왜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화를 경험하는가 하는 것은 내 안에 어떤 동기가 있기 때문인가 몰발해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그 화를 증폭시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루머네이션을 통해서 화가 한번 올라올 때 기분 일시성 효과로 인해서 화와 관련된 생각 같은 것이 기억들이 더 떠오르게 되면 그 화의 그 감정의 불이 더 커진단 말입니다. 근데 몰바레라고 하는 긍정 심리의 어떤 쓴다 기법이죠. 그 이열치열 EJ
그러니까 생각을 생각으로 다스리는 기법이죠. 그래서 오히려 몰바레라고 숙고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주의 자원이 화를 더 키우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차단해주고 다른 쪽으로 돌게 되니까 최소한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엑셀러레이트 되죠. 그게 점점 더 악화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몰바레라든지 수영의 왜라든지 왜 이 일이 나에게 왜 그렇게 화를 나게 하는 일인가를 숙고해 본다든지요. 그런 긍정심리의 웰빙인지 기법도 좋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바로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지금 이것을 충분히 숙고, 묵상 내지 숙고, 묵상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없을 때는요. 도망가야 돼요. 뭘로? 웰빙 행동으로. 웰빙 행동으로 제가 종종 뭐 그런 말씀 시쳇말로 도망가는 걸 쪽팔려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전장에서 그 지휘관이 장수가 지금이 아니다 싶으면은 후퇴를 해야 되거든요. 후퇴도 작전을 잘 짜서 후퇴를 해서 자기 부하들을 살려야죠. 그렇지 않고 무슨 뭐 용맹만을 내세우면서 후퇴는 없다. 모두 나가 싸워라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게 되면 후위를 도모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도망가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36개라고 하는 옛날 고전의 그 전법에 따르면 그 손자병법 전의 그 병법이죠. 36개의 제 36번 36개가 그 위주상 도망가는 것을 으뜸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말에서 이제 변형되면서 36개 주행랑이 됐습니다만 원래는 36개 위주 주위상 도망가는 것을 으뜸으로 친다. 거기에 보면 30번인가 30개인가 31번개가 미인계예요. 미인계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책 36개 있는데 그중에 이제 도망가는 것도 중요한 계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알아차림까지는 됐어. 알아차림까지는 됐지만 그 지켜보는 마음 챙김의 힘은 없을 때 그때는 알아차림을 가지고 빨리 도망가야 돼요. 지금 아니다. 웰빙 인지로도 충분히 숙고할 시간도 없고 그럴 때는 일단 피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그럼 뭐 다음에 좀 얘기해 보세요. 알았네. 뭐 보고서를 갖고 온 뭐 부하 직원이라고 한다면 그래. 알겠네. 두고 가게. 내가 좀 검토해 보겠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은 뭐 자신이 부하 직원이라면 그 상사의 뭐 본인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그러한 그 야단을 맞게 됐다면 그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나와서 자기의 기분, 정서를 돌리는 건 필요합니다. 그때 생각해봤자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나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그 웰빙 행동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왜 자신의 웰빙 행동 목록을 들여다보시고 익숙해질 때까지는 목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웰빙 행동 목록을 가지고 적절한 것을 통해서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음, 자기 감정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아무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 했더니 우리 제자 중에 이걸 갖다가 아무따라고 해서 그거 재밌다. 뭐 그럴 수도 있다. 별일 아니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다. 합해서 뭐라 그랬죠? 그 별이처럼. 아무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무따 아무따 여러분 웰빙 행동을 하십시오. 그래서 기분이 바뀐 다음에 생각하세요. 자기가 지금 분노 상태, 불안 상태, 우울 상태는 생각하면 안 돼요. 100% 부정적인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아, 기분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고도 해보고 그러면은 자신이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 분명히 저 친구가 이런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내가 표현하면 좋을까? 그럼 표현법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고요. 또 어떤 때 얘기해 주면 좋을까? 그 동선시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 얘기해 주면 좋을까?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좀 지혜로워지겠죠. 그 리더가. 저도 이게 이름에 발을 정자가 들어있어가지고
이 시비로 아이 너 틀렸어 이런 말을 하기가 쉬운 사람이거든요. 거기다 직업이 교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지금이 그걸 표현할 때인가 아닌가. 중요한 건 상대방이 바르게 변화하는 게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야단치는 게 내 목표가 아니잖아요. 내가 바란 동기, 내 동기가 화를 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는 게 내 동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바라는 동기는 상대방이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행동해서 뭐 조직 같으면 조직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건강한 동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음, 아, 내가 옳다고 판단이 돼도 시비가 가려져도 지금이 적절한 때인가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숙고하면서 이 숙고가 필요해요. 뭐 쓴다. 자꾸 이 쉰다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쓴다를 통해서 그 좀 성숙해지는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난나님께는 이제 그런 현장에서는 네,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웰빙 인지고요. 그 당장. 그래서 웰빙 인지로 마음이 딱 정리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지혜롭게 말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 일단은 그 상황을 피해야 됩니다. 내가 피하든 상대방을 좀 피하게 하든 해서 그 상황을 피하고 묻지도 따지도 말고 웰빙 행동을 통해서 정서를 좀 채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마음의 쌀떡을 좀 채우고 웰빙 행동으로 내 마음의 쌀떡을 채운 다음에 그러면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좀 너그러운, 좀 지혜로운 그러한 그 행위를 할 수 있겠죠. 다시 원래 그림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난나님 말씀드렸고요. 다시 이제 우리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명상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상하다가 마음 챙김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만히 명상하다 보면 그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가만히 명상하다가 예를 들면 호흡 명상하다가 호흡하는 자신이 경험될 수가 있어요. 마음 챙김을 배우지 않아도. 혹은 먹기 명상만 하다가 건포도 명상을 하다가 그 그걸 경험하고 있는 나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 챙김과 명상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구분해서 알지 못하면 그 지도자가 그걸 제대로 지도 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명상은 베어 어테인션이잖아요. 순수한 주의. 마음 챙김은요. 베어 메타 어텐션. 순수한 상위 주의. 순수한 상위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지금 마음 챙김하고 또 알아차림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어디에 써놓은 게 있으면 여기에는 없는 것 같겠네. 이게 주의가 있고 의식이 있어요. 주의를 하면 의식이 생기는 거죠. 어텐션을 하면은 consciousness가 생겨요. 이걸 다른 말로는 awareness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 마음 챙김은 독특한 주의예요. 독특한 어텐션이야. 이 베어 메타 어텐션이라고 하는 독특한 주의예요. 독특한 주의. 독특한 주의를 하면 독특한 어웨어니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베어 메타 어텐션을 하면 여기서 이게 사실은 순수한 상위 의식 혹은 알아차림.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려면은 베어 메타 이건 어텐션이고요. 베어 메타 어웨어니스. 그러니까 순수한 상위 의식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혹은 순수한 상위 알아차림. 순수한 상위 알아차림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인데 그냥 알아차림이라고만 표현하게 되면 이게 좀 어려움이 있죠, 소통에. 그냥 뭐 최소한 상위 알아차림 정도라고는 표현해줘야 알아차림을 나눌 수 있죠. 여러분, 예를 들면 짜증이 날 때, 아, 짜증나라고 표현하잖아요. 아, 짜증나. 그럴 때 그 사람이 짜증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졸도한 것도 아니고 잠고 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아, 짜증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짜증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웨어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짜증을 어웨어하고 있다고요. 짜증을. 짜증나 할 때. 짜증나 할 때. 짜증나 할 때 짜증을 알아차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마음 챙김은 아니야. 그죠? 그 사람이 아, 짜증나 그러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마음 챙김했다고 얘기하진 않죠. 짜증을 경험하고 있어. 짜증을 알고 있어. 자기가 짜증을 알고 있으니까 짜증나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베어 메타 어텐션은 없는 거예요. 메타 어텐션은. 내가 짜증나는구나. 이 마음 챙김은 객관하거든요. 마치 제3자를 보듯이. 아, 저 사람이 짜증낼 때 짜증내고 있네. 이렇게 내가 보듯이 하는 거죠. 나를. 짜증내고 있구나. 짜증을 느끼고 있구나. 이러면은 메타 어텐션이죠. 근데 그때도 대여하지 않고, 아, 내가 짜증내면 되나? 내가 성인인데, 어른이 이렇게 짜증내면 되나? 뭐, 이러든지. 오늘 좀 더워서 선풍기를 좀 틀었더니, 이 좀 털이 날리나 봐요. 아마 저희 집에 좀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조금 선풍기에 자꾸 지금 기침을 해서 죄송합니다. 좀, 털 같은 게 걸리는지 죄송합니다. 좀 연일 더운 날씨긴 하네요. 제가 선풍기를 다 틀고. 그래서 짜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런 의미겠죠. 상위 알아차림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것도 상위 알아차림도 순수한 상위 알아차림이 있고 그냥 상위 알아차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 짜증나 이러면 그냥 거긴 마음 챙김도 없고 상위 알아차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알아는 차렸지만 순수하지 않은 알아차림도 있어요. 아,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지. 그러면 되겠어? 라든지. 혹은, 아, 내가 어른인데 이렇게 화를 내면 되겠어? 라든지. 아니면, 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화를 내면 되겠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자기를 뭐 정죄하듯이 말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마음 챙김은 아니에요. 메타 어텐션은 맞아. 메타 어텐션은 했으나, 대어 메타 어텐션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내가 내 마음을 정죄하는 마음을 일으켰구나라고 본다면 그거는 마음 챙김을 한 거죠. 순수한 상위 알아차림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를 좀 혼란스럽게 좀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마음 챙김은 어텐션의 일종이고
그 독특한 베어 메타 어텐션을 지칭해서 마음챙김이라고 한다. 어텐션을 하면은 어웨어니스, 컨셔스니스가 생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컨셔스니스, 어웨어니스를 우리말로는 의식 혹은 알아차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독특한 주의인 명상은 뭐라 그랬어요? 베어 어텐션. 베어 어텐션 하게 되면 순수한 주의를 주면 순수한 알아차림이 생겨요. 건포도를 먹는데 아 건포도 싫어라든지 아 건포도는 뭐 찝찝해라든지 건포도 먹고 내가 그 전에 뭐 안 좋았던 경험이 있어라든지 이런 그 생각을 붙이지 않고 내 어떤 욕구 생각을 붙이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100% 주의를 내가 건포도에만 두고 마치 건포도를 처음 접하는 외계인처럼 이게 뭐지 하고 정말 100% 물론 100% 너무 이렇게 완벽주의 기하지 마시고 상당히 높은 주의를 순수한 주의를 이제 모아 보면 그 독특한 맛을 경험할 수 있죠. 더 잘 경험할 수 있죠. 그냥 정신없이 막 먹는다거나 얘기를 하면서 먹거나 그런 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만 온전히 느끼고 있다면 건포도 명상이에요. 건포도를 내가 주의를 순수하게 기울이는 만큼 그거를 아주 잘 맛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맛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마음 챙김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또 건포도 마음 챙김 명상이라 그러는데 건포도 마음 챙김 명은 다른 거예요. 그거는 건포도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내가 먹고 있다는 거, 먹고 있음, 맛을 느끼고 있음, 맛을 느끼고 있음은 말하자면 안으로 마음 챙김이고요. 내가 먹고 있음을 자각한다 그러면 밖으로 마음 챙김입니다. 안에서 경험되는 그거를 온전히 경험하고 있으면 볼 줄 알면 안으로 마음챙김이고요. 마치 밖에서 CCTV나 드론을 띄고 나를 보듯이 내가 뭘 하는지를 본다면 그건 밖으로 마음챙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시다 보면 편안한 가운데 새로운 체험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명상을 하시면서 마음챙김을 하는 마음챙김 명상을 하시면 몇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에 제가 강조했던 것은 영점나, 영점나를 제가 강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호흡 명상을 하거나 그러면 또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좀 하면 할수록 그전보다는 내가 호흡 감각에 집중이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때가 많아지잖아요. 그 고요해지는 때가 생각이 났다가 또 가라앉다가 생각이 났다 가라앉다 하면서 좀 고요해지는 시간이 많아지고 편안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명상하고 그러잖아요. 호흡 명상도 하고. 혹은 이제 이닫기를 할 때도 이제는 좀 그전엔 생각이 나는지도 모르다가 이닫기 명상을 하면서 아, 내가 이 닦으면서도 생각이 참 많았네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점점 열심히 하다 보면 점차 이제 생각이 좀 줄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 닦는 감각, 이 소리, 맛, 그런 여러 가지 향 등등을 이제 체험하면서 욕구 생각이 가라앉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차차차차 이제 그러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몸이 이를 닦고 있잖아요. 몸이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밖으로 마음 챙김이 되는 거죠. 몸이. 그래서 이때는 약간 의도적으로 하자면 이때는 약간 중계 방송이 도움이 돼요. 서 있네. 간간히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명상이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명상이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 챙김 하려고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명상이 좀 익숙해진 다음에 마음 챙김을 해야지 명상도 좀 익숙하지 않아서 마음도 고요해지는 것도 잘 모르는데 거다가 마음 챙김까지 섞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고요해지는 게 얼마큼 되면 그때 이제 슬쩍슬쩍 그 고요한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이 닦는 나도 보이고, 참 신통한 생각도 들죠. 이게 좀 지가 알아서 뭐 닦다가 여기 닦다 여기 닦다 여기 닦다 손도 바꿨다가 또 어느 때가 되면 또 뱉어요. 그걸 여러분이 다 계산합니까? 여러분이 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참 말로 하면 참 모순이죠. 여러분이 뱉었어. 하지만 여러분이 뱉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뭐 계산해 갖고 인제 어느 만큼 찼다. 인제 뱉을 때가 됐구나. 인제 뱉자. 이렇게 뱉었어요? 이 닦다 보면 이만큼 어느 만큼 되면 그냥 뱉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여기 닦다 보면 자동적으로 일로 닦게 돼 있어요. 거의 의식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행위 명상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할 때 거의 자동화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잉여주의가 많아요, 잉여주의가. 그 잉여주의 갖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데 그 잉여주의 가지고 주로 하는 일이 뭐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인제 행위 명상을 시도하면 그러한 그 부정적인 그 정보 처리의 습관을 어 소거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명상의 훌륭한 마음 기술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 몸과 조금 탈동일시가 어느 정도 돼요. 몸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 몸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줄게 돼요. 그렇다고 몸이 내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음사 이론이 꽤 중요합니다. 몸도 나예요. 나의 하나예요. 근데 그걸 객관화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사 이론이 여러 가지로 유용한 그리고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하면서 여러 나들을 이 분노하는 나도 객관화할 수 있고 분노하는 나도 나중에 하나일 뿐이고 기뻐하는 나도 나중에 하나이고 슬퍼하는 나도 나중에 하나이고 외로워하는 나도 나중에 하나이고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보내는 나도 여러 나중에 하나이고 그 나들을 적극적으로 내가 인제 키워나가는 거죠, 건강한 나들을. 그래서 이 마음챙김 명상을 하신다는 것은 명상하실 때 자꾸 자기를 보다 보면 이 몸에 대한 객관화가 생기고 몸을 쪼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마음도 인제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명상 상태로 가게 되면. 근데 편안한데 보면 이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때도 나는 있잖아요. 깨어 있어. 깨어 있고 살아 있는 이 존재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현존감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내가 지금 살아 있다는 존재감을 느껴지거든요. 문득문득 일을 닦다가도 마음이 편안하니까 설거지하다가도 설거지 감각에 가만히 마음이 모이다 보면 다른 욕구 생각이 가라앉잖아요. 욕구 생각이 가라앉으면 그것도 내가 지금 깨어 있는 분명히 설거지를 의식하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때도 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는 누굽니까? 그 나는 이름 붙일 수가 없어. 화내는 나도 아니고 불안해하는 나도 아니고 뭐 뭐가 되고자 하는 취업하고자 하는 나도 아니고 승진하고자 하는 나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하고자 하는 나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점 나라는 거지, 영점 나. 저울의 영점 같은 나다. 그 나와 좀 자꾸 친해지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쪼끔 익숙해지면 영점 나를 쪼금 좀 이렇게 좀 신속하게 이 접속하는 이 접속하는 영점 나 접속을 자주 훈련하면 좋겠다. 지하철 기다릴 때도 좋아요. 떠났다. 떠났으면 더 좋아. 내가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불이 나게 갔더니 막 코앞에서 이 전동차 스크린 닫히면서 떠났다. 아쉬워할 필요 없다니까. 마음 챙김 명상 시간이 늘어난 거야. 다음 차는 오게 돼 있어. 다음 차는 반드시 와요.
막차가 떠나지 않은 이상. 그럼 물끄러미 문득 문득 내려놔 문득 지금 내가 좀 전에 타려고 했었는데 떠났단 말이야. 문득 툭 스위치 내리듯이 문득 툭 지하철 바닥이 보이고 스크린, 사람들, 요 소리, 지하철의 어떤 공기, 온도 뭐 등등 문득 생각이 내려놔지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 여기 존재함. 문득 그냥 지하철 거기서 바로 그 순간에 지금도 여러분이 잠시라도 그뿐이에요. 그뿐. 그냥 서 있고 눈 뜨고 보이고 들리고 피부로 느껴지고 그뿐. 그뿐이에요. 그뿐. 그 놀라움, 신비함, 때로는 감사함. 그것이 수반하기도 하죠. 0점 나. 자꾸 0점 나를 자꾸 만나야 돼요. 나는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싶고 치료적으로도 난 좀 강조하고 싶어요. 치료적으로도. 이게 정신과나 이제 심리학자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이 나라는 상의 문제가 좀 많거든요. 자신이 나는 우울한 사람이다. 나는 공황장애자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 나는 좀 못났다. 열등감 이런 그 자기에 대한 자기상 혹은 관이라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하면 관, 자기에 대한 관, 자기에 대한 관, 자기를 보는 시선이죠. 이게 좀 병리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 대해서. 그런데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이거 가르쳐 주고 싶은 거지. 예를 들면 요즘 보면은 고립운둔 청년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립운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 이게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더 어둡습니다. 더 진해요. 산이 높으면 골이 더 깊고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그렇게 그 자기 개발에 그 관심 많은 세대가 어디 있어요? 막 성공해야 되잖아.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돈을 벌고 뭐 이러는 것에 너무 많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심들이 쏠려 있기 때문에 또 그거는 분명하잖아요. 돈이 지금 뭐 100원을 벌었는지 만 원을 벌었는지 분명히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뭐 100만큼 성장했는지 뭐 200만큼 성장했는지 잘 몰라. 관심도 없고 남들도 뭐 잘 관심도 없어. 근데 돈은 다들 관심이 있어. 뭐 어디 아파트 사느냐, 몇 평이냐, 뭐 다들 관심이 있어. 뭐 어느 직업을 가졌느냐, 뭐 직책이 뭐냐, 다들 관심이 있어. 그 이건 또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 여기에 자꾸 이제 눈이 글로 가는 거죠. 뭐 그걸 전혀 등한시하면 안 되죠. 돈도 벌고 우리 생활인인데. 저도 돈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여러 동기가 있잖아요. 그 여러 동기를 고르게 조화롭게 추구할 줄 알아야겠죠. 그게 건강한 삶, 살면서도 마음 편안하고 죽을 때도 뭐 후회 없이 잘 살았다, 여한 없다 그렇게 죽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 한 번 죽을 텐데. 그래서 이 0점 나 부분은 치료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러한 그 세태에 있다 보니까 그 요즘 또 그게 참 양극화가 이 물질적인 부도 그전보다 우리나라도 이게 양극화가 심해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에 있어서도 이렇게 저 높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하고 적게 가진 사람이 이게 중간층보다도 양극단이 좀 더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처럼 이 마음에 있어서도 막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요즘 자기 개발서 많이 팔리잖아요. 자기 개발한다고 뭐 유튜브에도 또 자기 개발 관련된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하면서 뭐 자기를 개발한다고 해서 뭐 돈도 벌고 뭐 직업도 좋은 거 없고 막 뭐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 거기에 밀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갭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완전히 자신에 대해서 루저, 나는 인생의 루저야, 루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고립운동이 늘어나는 거죠. 물론 뭐 고립운동이 뭐 전부 병리적인 건 아닐 거예요. 그중에는 자발적으로 뭐 일본의 사토리족처럼, 이 사토리란 말이 깨닫는다는 뜻이거든요. 사토리. 사토리란 말은 영어에서도 써요. 미국 사람들도 이 사토리, 이 일본을 통해서 불교를 많이 배워가지고 사토리라는 말을 하면 뭐 미국 사람 중에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사토리라는 말이 깨닫는다는 뜻인데 일본 말로 마치 깨달은 사람처럼 사는 그 젊은이들이죠. 그 젊은이들이 꼭 잘못되다고 보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보기에 따라서는 건강한 관일 수도 있어요. 인생을 그렇게 뭐 이렇게 물질을 그렇게 많이 얻겠다고 고생하는 게 뭐 있냐.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돈 많은 백만장자인가 하는 사람이 어느 바닷가에 갔더니 어부가 이제 뭐 그 자기 배 옆에서 이제 그늘에서 졸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자가 이 어부한테 당신 여기서 이렇게 졸고 있냐? 그러지 말고 배를 몰고 나가서 고기를 더 잡고 그래서 또 팔고 뭐 그래서 뭐 돈을 더 벌고 또 배를 더 크게 만들고 큰 배를 사고 큰 배를 갖고 나가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래서 그걸 팔고 그러면 뭐 이렇게 돼도 더 부자가 된다. 그랬더니 이 어부가 이러고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다음엔요 하다 보니까 이 부자가 계속해서 뭐 배도 큰 거 만들고 뭐 집도 크게 살고 뭐 점점 하는데 그래서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이제 낮잠도 자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거죠? 라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부자가 결국은 내가 바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낮잠 자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우화가 있어요. 어찌 보면 사토리족들이 더 현명한지도 모르죠. 그렇게 죽어라고 뭐 돈 벌고 돈 벌다 보니 뭐 암 걸리고 뭐 그래가지고 뭐 돈 다 써버리고 고통스럽게 죽고 빨리 죽고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거기에 경도되니까 문제죠. 그렇게 보면은 차라리 사토리족들이 더 건강할 수도 있어요. 뭘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사토리족들이 더 건강한 그 인생관을 갖고 있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라는 측면에서도 이 영점나에 대한 거를 자꾸 훈련을 시키면 내가 사회적인 비교를 갖고 뭐 누구보다 낫다 못났다 이런 사회적인 비교로 자기를 평가하지 않게 돼요. 근데 기본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내 기본이 바다인데 아니 파도가 이 높은 파도도 있고 낮은 파도도 있고 뭐 이런 파도 저런 파도 뭐 그때그때 다른 파도들이 있는데 내 기본이 바다구나. 이런 자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회적인 이런 것에 그 비교에 덜 흔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근원적인 치료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치료보다는 성장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만 성장 이게 더 중요하죠. 성장에 초점을 두면 치료는 수반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강조하는 게 성장 모형으로 가야지 질병 모형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내담자의 성장을 도와주다 보면 치료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 그 증상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장을 도와주다 보면 치료는 따라온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의 한 일환으로 이 영점나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줘서 이 은둔고립형 그 청년들도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에 대해서 자기관이 이제 변할 거라고요. 자기관이. 자기를 루저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겠지. 마음사 이론도 공부하고 자신의 다양한 나들을 수용할 줄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근본이 내가 바다와 같은 그런 나구나. 영점 나구나. 더 뭘 바래? 지난번에 얘기했죠. 더 뭘 바래? 더 뭘 바래? 이런 그 자족감을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자족감에서 뭐 자신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죠. 사토리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정말 그 금강경에 나오듯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도땅다고 다 지리산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도심 한가운데에서 자신이 그걸 뭐 기독교식으로 표현해서 뭐 자기가
자기가 받고 온 그런 달란트를 최대한 그 개화시키는 거죠. 머문 바 없이. 그래서 그 기본이 그런데 이 0점 나가 잘 잡힌 그런 상태에서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가르칠 때 보면 0점 나를 이 마음챙김 명상을 이렇게 제대로 좀 잡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요즘 몇 주 지금 이걸 하고 있고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그 이번 한 주 더 뭐 급하게 할 건 뭐 있습니까? 우리가 뭐 어느 어디에 좀 도달해야 된다고 지금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준비 땅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경주하는 거 아니잖아요. 좀 여유 있게 한 주 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유튜브 다시 한번 보시나요? 여기 참여한 다음에 네, 한번 또 보시면서 그 생활 속에서 하시면 좋겠어요. 아, 이거 벌써 뭐 중간 명상도 없고 그냥 뭐 그대로 벌써 거의 끝날 때가 됐네요. 저 끝냄에 앞서서 그 좀 드리고 싶 하나만 더 드리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는 게 상당히 저도 이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참석 안 한다. 그럼 여기 제가 왜 하고 있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고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질문도 하고 소감도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이제 이걸 할 그 동기가 생기는 거죠.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참여가 줄고 그러면 저도 이제 그만두겠죠. 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는 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사람은 서로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예수께서도 인간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번역될 때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빵으로만 사나 밥으로 살지 그런 말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영혼의 양식, 마음의 양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 긍정심리 쓴다 해서 이 감사를 느끼기가 있고 표현하기 이 둘 다 중요합니다. 느끼고 표현하는 거. 이게 여러분한테도 좋고 저도 받는 사람도 좋고요. 주는 사람도 좋아요. 감사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유튜브에 뭐 사실 제 유튜브 이렇게 많이 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뭐 좋아요도 많지 않고 구독도 뭐 조금씩 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봐주시고 하는 거 고맙고 특히 이렇게 댓글에서 좀 깊이 있게 써주시면 참 제가 고마움을 느낍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장 선생님이 음, 써주신 글 아주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게 참여도 오늘은 안 보이시는데 제가 한 말의 핵심을 잘 잡으시더라고요. 명상은 관을 리셋하는 거고 마음 챙기면 관 없는 관으로 내 관을 보는 거고 긍정 심리는 건강한 관을 만드는 거다. 이걸 아주 요점을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서 그 자신이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제가 참 고맙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니느님도 또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더 뭘 바래, 뭘 더 바래 이 문구를 보시면서 진정한 자신의 욕구에 초점 맞추게 된 거. 그렇죠. 이 명상으로 이게 좀 여러 가지 잡다한 욕구들이 리셋되거든요. 그러면 건강한 욕구가 이렇게 올라오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고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 블로그에다 댓글 다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도 참 고마워요. 진짜 제 한국 상담학회 그 강의도 들으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 뭐 제가 들을 때는 아유 참 황송할 정도로 좋게 표현해 주셨다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느끼신 거를 어, 안 느낀 거를 표현할 거는 거짓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느꼈다면 여러분이 뭔가 이 공부를 통해서 느낀 게 있다면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아마 보는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내용이 도움이 될 거고요. 저 같은 사람은 또 특히 그런 표현을 제가 받는 사람이니까 그 감사함이 참 저에게 큰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거 사람들도 별로 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거 사람들이 그냥 의리상 들어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글을 접할 때 보면 저도 참 용기가 납니다. 그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러면 또 그런 글을 보면서 제가 힘이 납니다. 물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그렇게 표현하면서 기쁨을 느끼겠습니다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참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주변 사람들한테 느끼는 것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어색해서 표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가까운 사람에게 좀 진심을 가지고 작은 거라도 음, 고마움을 느낄 때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 그것이 우리 인간을 참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감사와 자비의 어떤 따뜻한 나가 이제 성장하겠죠. 이 말이 자꾸 길어지고 있네요. 1분 마무리 명상하고 여러분 채팅창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옵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채팅창 소감 혹은 질문 남겨주시면 그거 보고 1, 2분 후에 창닫겠습니다. 임 선생님, 사고, 감정, 행동이 나의 인격인 바, 마음 챙김, 성숙한 인격의 모습을 나타내고 싶은데 장기간 학습된 패턴을 순식간에 마주하며 내가 미쳤나, 왜 또 그래 이랬지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습관적 반사적으로 나오는 패턴의 혁신적 변화 방법은 무엇일까요? 번개처럼 완성되는 사고, 감정, 행동 패턴의 스위치를 어떻게 작동시킬 수 있을지요? 네, 천리길도 한 걸음이죠. 네, 한 걸음. 그리고 저는 저도 이제 정신이 올바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이 올바르지 않을 때는 성과, 결과에 마음이 가 있어요. 정신이 올바르게 잡힐 때는 성과가 아니라 매 순간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온전한 순간이다. 내가 실패를 하거나 실수를 한 이 순간도 온전한 순간이고 그러니까 배움이 있잖아요. 제가 완벽하면 그 인생 드라마가 안 돼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수를 또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고쳐나가고 이러니까 인생 드라마 가능한 거지. 제가 완벽하게 돼버리면 그 인생 드라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 내가 완성된 상태 그 결과에 도달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게 게임한 것 자체가 목적이지 뭐 마지막 단계에 가는 게 목적은 아니라고 봐요. 마지막 단계 가버리면 그 게임을 못 해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선생님 마음 공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많이 힘들어하네요. 그 고비를 넘기면 너무 좋을 텐데. 네, 그게 뭐 억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좀 조금씩 조금씩 이게 늘어나겠죠 뭐. 네. 조 선생님 오늘 강의가 더욱 정말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 그동안 배우고 흩어져 잊었던 것들이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어, 명상하며 제 마음을 보고 쓰는 것을 은연중에 나도 행하고 있었구나를 느꼈어요.
유튜브도 다시 보고 싶어졌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신 선생님, 여기 함께 참여하시는 분 모두 감사합니다. 아유, 조현 선생님, 이 말씀도 힘을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고 선생님, 마음 공부 뿌리를 깊게 내리려고 그런 뜻이요. 네, 좋습니다. 마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다니엘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바울님도 감사합니다. 네, 차 선생님 감사합니다. 단디님도 네, 고맙습니다. 네, 열정님, 네, 네, 계속해서 그렇게 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 선생님도 주변에 소개해 주신군요. 고맙습니다. 네, 또 억지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니르님, 네, 오늘 흥미로운 얘기가 많았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두더지 게임 비유도 좋았고, 안무 다 좋네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선생님 고맙고요. 김 선생님도, 네, 고맙습니다. 네, 문 선생님도, 네, 저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난나님도 감사합니다. 네, 평원님, 네, 늘 감사합니다. 네, 지금님도, 아, 힘을 얻고 있다니 감사합니다. 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죠. 8월 8일이 입추입니다. 입추. 입추가 되면 좀 뭐가 달라지더라고요. 일단 심리적으로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실제 절기가 참 무서워요. 8월 8일이 입추입니다. 네, 이제 곧 가을이 문턱을 들었으니까요. 네, 이 더위와 함께 늘 청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창 닫도록 하겠습니다.